자, 79페이지에 공인중개사 협회 보겠습니다. 자, 1번 협회 설립, 기업공개사인 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2항에 의한 기업공개사를 포함한다, 중개인도 포함한다 그러죠. 는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자, 협회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협회와 관련된 초반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가 하여야 한다. 강제상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임의상이에요. 자, 몇 개 정리를 좀 합시다. 자, 기업공개사는 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할 수 있다. 자, 협회를 하나만 설립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원래 제일 처음에 협회는 중개인 협회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제도가 시작이 되고도 다수의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도 협회에 가입할 때 중개인 협회에 가입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안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다수의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 탈퇴를 해가지고 협회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그래서 처음에는 중개인 협회 하나가 있다가 그 다음에는 중개인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 두 개가 있어요. 물론 그 중개인 협회도 나중에는 공인중개사 협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두 개 있을 때 대한공인중개사 협회, 그 다음에 전국공인중개사 협회 두 개가 있었어요. 그 두 개가, 협회 두 개가 사이가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사이가 안 좋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중개인 협회에서는 공인중개사 협회에게 하는 말이 배신자다 그러고,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중개인 협회에게 하는 말이 네가 잘했으면 우리가 나왔겠느냐, 네가 하는 게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나왔지, 경북 사투리로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가 극하이 극하지 안 극하이 극하더나. 서울에 갖고 이러면은 굉장히 재밌다고 다시 한번 해봐야 그래요. 네가 극하이 극하지 안 극하이 극하더나. 굉장히 아웅다웅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 협회 하나가 하나로 합병을 했어요. 하나로 있다가 최근에 새 대한공인중개사 협회라고 협회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현재로서는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럼 기업공개사 협회에 가입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협회에 가입할 때 가입비 냅니다. 자금은 50만 원, 많으면 100만 원까지 되는 데도 있어요.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오래전에 어떤 질문이 한번 나왔냐면은 기업공개사는 등록하는 순간부터 협회 회원이 된다. 말도 안 되죠. 그죠?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우리 보증 설정할 때 방법이 3개가 있었죠.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된다. 그 중에서 공제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하는 공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협회는 공제 사업을 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다른 질문 할게요. 영희 집에, 영희라는 애 집에 아버지가 딸이 7명이 있어요. 딸이 7명이 있어요. 제일 큰 딸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막내는 이름 뭡니까? 7순위가 아니고 영희죠. 영희 집의 아버지니까. 맞아요. 제일 처음에 그랬잖아요. 협회와 관련된 거는 전부 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헷갈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기존에 있던 협회에서는 공제사업을 하고 있고 새로 생긴 협회는 공제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 그러면 하여야 한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기업공개사는 협회에서는 공제에 가입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되죠. 공탁해도 되죠. 가입하는 것도 자유예요. 그러면은 협회 회원은 그 협회에서 하는 공제에 가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도 안 해도 돼요. 또 협회 회원이 아닌 기업공개사도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재작년에 어떤 문제집을 보니까 협회 회원이 아닌 기업공개사는 협회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문제가 나온 문제집을 봤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공제 목적에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을 한다.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을 한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회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가 깔려 있는데 오래전에 이 실제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회원이 아닌 기업공개사도 협회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지문에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론 부분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하는가. 회원이 아닌 기업공개사 협회에 가가지고 내가 회원이 아닌데 이 협회에서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아이고 괜찮습니다. 어서 오세요 합니다. 회원이 아닌 기업공개사도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앞부분에 협회와 관련된 것은 전부 다가 하여야 한다. 강제상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임의상이에요. 자, 이번에 협회의 법적 성격 보겠습니다. 자,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이 법에 정해진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 협회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자,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랬죠. 자, 법인으로 한다. 이 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그래서 협회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가 비영리입니다. 나중에 공제사업을 하는 것도 비영리예요. 사단법인이다. 그래서 사단법인이니까 우리 공제사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자, 법인으로 한다. 법인의 개념을 좀 보고 들어갈게요. 법인의 개념을 보기 위해서는 인격이라는 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인격, 뭐를 인격이랍니까? 제일 쉽게 말하면 제가 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같이 배가 좀 많이 나오면은 인격이 있다 이랬어요. 요즘 배 나온 사람 보고 인격이 있다 안 그러죠? 인격이 있다 안 그러고 게으르다 그러죠? 요즘 배를 넣기 위해서 무던 노력을 하고 싶은데 노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11월달, 12월달에는 개강을 안 하는 학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차 타고 한 5분 정도 가면은 옛날에 부산에 하이리아 부대에 있었어요. 미군 부대. 거기 쫙 없애가고 공원이 있습니다. 시민공원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러 갑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이야기 알아요? 누가 뭐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굉장히 배가 아프고 뒤가 굉장히 마렵더랍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이 할 수 없이 저 나무 뒤에 가서 앉아서 일을 보고 있는데 커다란 뉴트리버 있죠. 그 개가 오더라네요. 그래서 일 보고 있는데 개가 와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가라 해도 안 가고 있대요. 이름 보면서 가라 하는데 좀 있다가 개 주인이 저 앞에서 쭉 오고 있대요. 계속 일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급히 이제 마무리를 했답니다. 개 주인이 오더만은 뭐라 했겠습니까? 제가 똥을 여기서 하고 자기가 봉지 가지고 똥을 치우고 가더라. 자, 사람의 격을 인격이라 하는데 법에서 표현하는 말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고 다른 게 있죠. 법에서는 권리의 주체를 인격이라 합니다. 권리의 주체를 인격이라 한다. 권리가 있으면 항상 의무가 있죠. 그죠? 권리 의무의 주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에게 권리의 주체, 자연인의 권리의 주체인데 법인도 권리의 주체가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집은 내 거다 하는 말은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자연인의 권리의 주체가 되죠. 이 공장은 주식회사 무슨 회사 거다 하는 말은 법인도 소유권이 있다. 권리의 주체가 돼요. 그러면은 자연인이 가지는 인격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법인이 가지는 인격을 법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것은 자연인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되죠. 그런데 법인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죠? 법인은 어떻게 성립을 하느냐 하면은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성립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게 쉽게 얘기하면 등기라는 절차예요. 등기라는 말이 없으면 절대 법인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면 제가 설명할 걸 다 드렸는데 굳이 나온 거 하나만 더 보면은 자, 권리의 주체입니다. 자연인 빼고 권리의 주체인데 등기를 안 했습니다. 등기를 안 했다. 법인이다 아니다. 등기를 안 하면 절대 법인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권리의 주체인데 등기를 안 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아파트에 가면 입주자 대표회의죠. 이거 법인격 없는 사단이에요.
나중에 민법에서 집합금으로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도 문제가 하나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입주자 대표회하고 유산 관리단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법인격 없는 사단입니다.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은 법인으로 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 있어야 성립한다? 등기라는 말이 없으면 절대 성립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설립 절차. 자, 설립 절차에서는 지금은 구체적으로 뭐 외우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데 한번 읽어만 볼게요. 자, 첫 번째. 협회는 회원 300명 이상이 발견이 되어 정관을 작성해서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장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 소지에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일단 법인이니까 맨 처음에 설립하는 것은 법인 설립 절차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설립 절차에 기본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면 발기인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발기인총회 쉽게 생각하세요. 숫자는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발기 몇 자요? 세 자죠. 몇백 명 이상 참석해야 된다. 300명 이상 참석을 해가지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창립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요. 자, 창립총회에서 의결을 거치는데 이 창립총회에서는 60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 600명이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인구로 따지면 서울이 제일 많죠.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도가 하나 더 있죠. 제주도도 있죠. 제주도는 멀어서 안 옵니다. 서울,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6개니까 몇백 명 이상, 600명 이상. 그 중에서 서울에서 100명 이상이에요. 서울에서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하고 도에서 각각 20명 이상. 여기에서 발기인총회 300명, 창립총회 600명, 서울에서 100명. 요 숫자가 틀리게 좀 종종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협회 거기에 2번, 3번은 방금 했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다 그랬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총회 의결 사항은 아마 DPG 정도에 넣을 건데 요거는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장에게 보고한다. 여기서 핵심은 지체 없이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틀리게 한 두세 번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갔습니다.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된다. 이러면 틀리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을 내가 기억을 못해서 숫자를 모르겠다. 지체 없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만약에 1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면은 15일 이내 보고하는 벌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협회는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닙니다.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이런 건 아니에요. 형벌 1년에 1천, 3년에 3천의 대상도 아닙니다. 협회에게 줄 수 있는 벌은 오로지 과태료밖에 없어요. 그럼 그 과태료는 누가 주겠습니까? 협회는 조금 이따가 나오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말은 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이에요. 그러면은 협회에 주는 과태료 누가 준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줍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협회가 덩치가 크다, 기업공개사가 덩치가 크다. 협회가 크죠. 협회 덩치가 큰 협회에게 우리 법에 과태료가 두 개가 있어요. 100만 원 이하, 500만 원에 두 개가 있는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하면은 껌값이다. 또 위반하자. 그러겠죠. 그죠? 협회에게는 100만 원 이하는 없어요. 거꾸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명색이 장관인데 쪼잔하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말이 안 되죠. 협회에게 준다. 우리 거래정보 사업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죠. 협회에게 주거나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주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는 것 절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15일 이내 보고해야 된다. 그러면 과태료 줘야 되는데 과태료 이거 보고 안 했다고 과태료 주는 규정이 없어요. 이거는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지체 없이 보고한다. 협회 설립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인가를 받는데 최근에는 이 질문이 잘 안 나는데 옛날에는 문제가 너무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던 문제가 이거예요. 협회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맞다 틀렸다? 협회는 아까 뭐로 한다? 법인으로 한다. 범인으로 한다. 무슨 말이 있어야 됩니까?
등기라는 말이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협회의 구성 볼게요. 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에 제를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부를 설치한 때는 시도의사에게 지혜를 설치한 때는 등록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밑에 2번은 했고, 자, 협회 조직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협회의 주대인 사무소는 설득별시에 둔다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우리 법에서 한다 하는 말은 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주대인 사무소는 설득별시에 두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규정은 없어졌어요. 규정이 없어진 규정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문을 낼 때 별로 낼 게 애매하면은 없어진 규정을 넣습니다. 그건 틀린 거죠, 그죠? 주대인 사무소는 설득별시에 둔다 이러면은 틀렸다 이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협회는 지부나 지회를 둘 수 있다. 일단 먼저 봐야 되는 게 하나는 시도에 둘 수 있고 하나는 시군구에 둘 수 있어요. 그럼 보통의 경우에 지부가 큽니까? 지회가 큽니까? 보통 지부가 크죠.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 포항에 어느 식당에 가니까 달리게 있어요. 식당이면 요식업이죠, 그죠? 요식업 경상북도 지회 포항시 지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지부가 반드시 지회보다 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보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리게 한 3번이나 나오는데 어떻게 보냐면은 지부, 지회, 지자가 똑같죠. 부하고 회만 구분하면 되죠. 부로 시작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가 부산이죠. 부산이 시도에 들어갑니까? 시군구에 들어갑니까? 시도에 들어가죠. 그래서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고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저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시도에 지부가 있는지 어떤 시군구에 지회가 있는지 우리 교재도 없고 제가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진주시에는 시도할 때 시가 아니고 시군구 할 때 시죠. 진주시에 지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진주시에 지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있대요.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진주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나오면은 지회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모른대요. 모르면서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진주시에 1번 지회가 있다. 2번 없다. 3번 모른다. 모른다. 지금도 모르지만 시험 치기 전에도 열심히 공부해갖고 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래 놓으면은 대통령이나 국토교통부령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알아야 돼요. 아무도 모르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다. 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나 지회를 둘 수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나 지회를 둘 수 있다 이러면은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돼요. 자, 그다음에 자, 시도의 지부를 둘 수 있는데 시도의 지부를 설치한 때는 시군구의 지회를 설치한 때는 할 때가 아니고 한 때는 하는 말은 사후죠, 그죠?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회는 등록관청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 법에는 이래 돼 있어요. 시도에 둘 수 있는 지부를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시군구에 둘 수 있는 지회를 설치한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법이 엉터리예요. 왜 엉터리냐면은 협회는 중개업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협회가 중개업을 하면은 중개업을 하고 먹고 사는 기업공개사의 밥그릇을 빼들어가는 거죠. 중개업 못합니다. 또 협회가 중개업을 하려면 협회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정해졌는데 거기에 중개업이라 안 나왔어요. 협회는 중개업 못해요. 협회가 중개업을 못한다는 말은 협회는 중개사무소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럼 우리 법에서 등록관청은 뭐를 등록관청이라 했냐면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등록관청이랍니다. 그러면은 협회는 중개업 못한다? 중개사무소가 없죠?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있을 수가 없죠.
등록 관청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조금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법제처 이야기하고 이거는 법이 잘못됐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고쳐야 된다. 이래가지고 고친 게 조금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이거를 마지막으로 그다음부터 고칠 것도 있는데 그거 이제 귀찮아서 이제 안 해요. 그것은 등록 관청을 하면 안 되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뭐 국토교통부나 법제처나 질의를 하거나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답신이 옵니다. 거기에서는 뭐 인터넷으로 답신이 오기는 왔는데 뭐 핵심적인 내용은 없고 전화가 왔어요. 이걸 왜 바꿔야 되느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니까 그 일리가 있죠, 그죠? 맞죠, 그죠? 법제처에서도 그게 맞네요. 법을 바꿔야 되는 거 맞네요. 그런데 지금 이것만 바꾸기는 그렇고 조금 이따 법 바꿀 게 있으니까 그때 같이 바꾸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그죠? 근데 나중에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었는데 보니까 시군구에 둘 수 있는 지회 두고 나면은 등록관청 신고해라. 이 등록관청을 하지 말고 시군구청장을 해야 되죠, 그죠? 이 등록관청을 시군구청장으로 바꿔라 했더만은 이건 놔두고 시하고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를 만다. 이걸 또 바꿔놨어요. 돌, 꼽표 같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법이 맞다 안 맞다를 따지는 시험은 아니다, 그죠? 법을 가지고 시험을 치니까 막 그러려니 합시다. 하여튼 지회는 시군구에 둘 수 있는데 시군구에 지회를 설치하게 되면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신고받은 시도사나 등록관청이라 하더라도 절대 지부나 지회에 지도 감독할 수 없다. 협회든 지부든 지회든 지도 감독은 오로지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할 수 있어요. 시도에서나 등록관청은 지도 감독할 수 없다. 자, 거기에 지도 감독상 명령 요 나와 있고 협회 업무 이거는 지금은 뭐 별로 볼 건 아니에요. 대신에 하나 개념만 잡읍시다. 이게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지금은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 공인중개사 협회는 지금 우리 같이 공개사를 준비하는 사람을 위한 단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공인중개사를 위한 단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공인중개사를 위한 단체겠죠. 한 단계 더 갑시다. 그럼 협회는 공인중개사를 위한 단체다? 아니면은 기업공개사를 위한 단체다? 기업공개사를 위한 단체라고 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단계만 더 갑시다. 협회는 기업공개사는 협회에 가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되죠. 그렇다면은 협회는 기업공개사를 위한 단체다? 가입한 회원을 위한 단체다? 협회는 회원을 위한 단체지 절대 기업공개사를 위한 단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쭉 보면은 아무리 봐도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할 때 기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이런 말 안 나오죠.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뭐 그 정도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 볼게요. 자, 공제사업의 시행. 협회는 기업공개사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사업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2번 틀리게 나올 건 없고 3번에 공제규정의 승인입니다.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제규정을 제정해서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자, 그 다음에 공제규정의 내용 1번 뭐 틀리게 나올 건 없고 2번에 회계기준 뭐 이것도 틀리게 나올 건 없고 3번 책임준비금. 자,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적립한다. 5번에 틀리게 나올 건 없는데 읽어만 볼게요. 자,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고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협회는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 회견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자, 공제사업을 하는데 아까 공제사업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죠, 그죠? 자,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럼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제규정을 제정해서 아까 협회는 누구에게 인가를 받아야 돼요?
국장이 인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말은 협회는 누구 소관이다? 국장 소관이니까 누구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자,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도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책임준비금, 자, 책임준비금이 뭔지 일단 개념을 먼저 좀 보고 갑시다. 책임준비금 하면은 은행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자, 은행이 큰 은행은 1층도 있고 2층도 있죠. 그죠? 1층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층에 가면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2층에 가면은 주로 손님들도 앉아서 일을 합니다. 2층에 그러면은 1층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데서 은행에서 돈을 주로 버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돈 버는 건 주로 2층에서 벌어요. 외환, 달러 바꿔주고 사고 거기에서 주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럼 만약에 은행 2층이 없으면은 1층에서 돈을 벌죠. 그죠? 은행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 낮은 이자로 예금을 받았다가 높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죠. 그 차익으로 돈을 벌죠. 그죠? 은행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방법은 예금 받은 거 전부 다 대출해 주면은 돈을 제일 많이 벌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예금한 사람이 내 돈 주세요 하고 청구하면 줄 돈이 없죠. 그래서 일정액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책임준비금이랍니다. 보통 은행에서도 책임준비금은 100분의 10 이상으로 합니다. 여기서도 100분의 10 이상이에요. 자, 그런데 틀리게 나올 건 없는데 협회는 공제사업하고 다른 사업을 회계 처리를 별도로 해야 돼요. 제일 쉽게 보면은 이거하고 돈 갔다 왔다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럼 공제사업에서는 돈 들어오는 게 공제료 받죠. 사고가 발생하면은 공제금 지급하죠. 그럼 다른 사업에서는 돈 들어오는 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좀 이따가 협회에서 교육합니다. 그럼 교육비 받죠. 그 다음에 가입비 받죠. 회비 받죠. 직원들 월급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돈 갔다 왔다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책임준비금은 공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책임준비금이 아까 100분의 10 이상이라 그랬죠.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할까요?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할까요? 그래서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한다. 앞에 뭐 여러 가지 붙인 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핵심적인 게 아니니까 틀리게 나올 건 없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의 운영 볼게요. 동그라미 이번에 공제사업의 운영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의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은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누가요? 국장이. 임원에 대한 해임 요구,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다음 어느 해당하는 경우 밑에 줄 위반 행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것들은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협회는 아까 누구 소관이었다? 국장 소관이었다 하는 말은 협회에 대해서는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고 넘어가세요. 그런데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게요. 조사검사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이 있는 경우는 공제사업에 관해서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그러면은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 보증 설정할 때 얼마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된다? 1억 원 이상 돼야 되죠. 1억 원에 해당하는 1년치 공제료가 20만 원 조금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1억 원에 해당하는 공제료 20만 원을 받았어요. 사고가 발생했다. 최고 얼마 협회에서 물어줘야 됩니까? 1억 원 물어줘야 되죠. 7천만 원치 사고가 났다. 얼마 물어줍니까? 7천만 원 물어줘야 되죠. 7천만 원 물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공개에서 안 물어줄 거 협회에서 대신 물어주고 기업공개에서게 당신 때문에 물어줬으니까 내놔라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랬죠. 그러면 협회에서 물어줘야 돼요. 그런데 기업공개에서 돈을 받아온다는 보장은 없죠. 소송을 하든 어떻게 하든 돈이 있어야 돈을 받아오겠죠. 그러면은 자 7천만 원 물어줬어요. 7천만 원 물어주고 7천만 원 받아와야 되죠.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돈이 5천만 원밖에 없어요. 5천만 원 받았습니다. 협회 들어가고 하는 말이 와, 저 사람은 아무리 탈탈 틀어도 4천만 원밖에 없더라. 4천만 원 받았다. 1천만 원 어떻게 하고?
호주머니 잡아였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거 조사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돈 들고 나가는 거 전문가다 아니다. 전문가 아니죠, 그죠? 이거는 전문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 뭐 책상 밑으로 금은도 받아가지고 호주머니 열고 집에 마누라 갖다 주는 거는 물론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은 그런 거 정도는 잘 알 수는 있었죠, 그죠? 제가 이 이야기하면 1년에 한 번은 꼭 하는데 그 돈 받아가 그래도 마누라 갖다 주면은 다행입니다. 옛날에 청와대 변양균이라고 기억납니까? 신정아라고 기억납니까? 변양균이가 온 세상에 떠벌리기로 사랑하니 어쩌고 돈 받은 거 전부 다 그거 갖다 주고 어쩌고 그랬죠, 그죠? 그거 받아가고 마누라 갖다 주면 다행이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욕하지만 하고 요즘은 물론 안 그러겠죠, 그죠? 하여튼 전부 다 국장이 하는데 국장은 돈 들고 나가는 거는 전문가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국장이 하는 거는 별도로 안 보셔도 돼요. 나머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면 되는데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는 돈 들고 나가는 전문가 금융감독 원장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 원장이 할 수 있다. 우리 법에서 금융감독 원장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공제사업에 대한 이거 봤어요? 6번 했네요. 자, 공시하는 거. 공제사업에 대한 공시하는 게 매 회견도 종료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자, 회견도 종료 3개월 이내인데 요거 2개월 이내 아니라는 것 조심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공제사업이 공인중개사 협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개인 택시 조합에 가도 공제사업 하죠. 농협은행에 가더라도 공제사업을 하죠, 그죠? 대부분의 공제사업은 회견도 종료 2개월 이내 공시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로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중개사법에서는 이미 바뀌었어요. 그럼 틀리게 놓으면 몇 개월로 나와야 됩니까? 2개월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올해 말고 작년에 6개월이라고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 말은 틀리게 6개월이라 냈다는 말은 그 출제위원이 우리나라 전반적인 공개사업에 대해서 잘 안다 모른다.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시험 치는 입장에서는 6개월 훨씬 틀린 답으로 찾기는 쉽다, 그죠?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검사는 금융감독 원장이 하고 공시하는 것은 회견도 종료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자,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에 관해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의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자, 운영위원회 위원은 협회 임원, 중개업 법률, 회계, 금융, 보험, 부동산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그 수는 19명 이내로 한다. 자, 동그라미 4번에 두 번째 줄 볼게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 네, 6번에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재기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기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요 정도까지 봅시다. 자, 운영위원회가 나오는데 운영위원회 자체로서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자, 운영위원회 자체로서는 별로 안 중요한데 우리 법에 위원회가 두 개가 있어요. 그거 두 개 구분하는 게 그 위원회 두 개가 우리 공인중개사 제도할 때 정책심의위원회 했죠, 그죠?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몇 명 이상? 7이죠. 7명 이상 몇 명이네? 요거 서 있는 거 이가 아니고 짝대기 두 개가 서 있어요. 몇 명이네? 11명이네. 임기 몇 년 할 거예요? 임기 2년이죠. 그죠? 정책심의위원회 소집할 때 7자니까 며칠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 7일 전까지 통보해. 물론 부득이한 경우는 하루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거하고 비교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운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국토교통부 하면 안 돼요. 협회에 둔답니다. 협회에 둔다.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국토교통부 들어가면 안 되죠. 둘 수 있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운영위원회는 협회 두자죠. 두자가 중요합니다. 둘 수 있다 아니고 둔다 두자가 중요하다. 두자가 중요하다는 말은 위원은 몇 명이 내야 된다? 2명이 내야 된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20명으로 올라가요. 근데 20명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10명 찬성, 10명 반대하면 의결이 안 되죠. 의결해라고 한 명 빼가지고 몇 명? 19명 이내로 한다. 임기 몇 년 할까요? 두자니까 몇 년? 2년으로 합니다. 어제 다른 학원에서 했는데 그거는 여기보다는 하루 수업을 빨리 했어요. 수업을 빨리 하고 올해는 어제 수업으로서 그 학원은 끝이 났습니다. 물론 진도는 다 못 나가고 중요한 것만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관해서 토지 거래 허가했는데 거기는 숫자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숫자가 시험에 좀 많이 나와요. 이 숫자 꼭 외워야 됩니다. 요거 외워야 됩니다. 전부 다 풀어주고 있더만은 나중에 나갈 때는 숫자 하나밖에 안 나옵니까? 중개사법 숫자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해란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럼 임기 2년이죠. 그죠? 두자니까 2년이다. 근데 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임기 몇 년? 2년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임기 2년이 두 번째 나왔죠. 두 번째 나왔다 하는 말은 몇 번 할 수 있다? 2번 할 수 있죠. 2번 할 수 있다는 말은 몇 회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 1회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이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의결을 할 때 특별히 공법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골치 아픈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의결을 할 때 5분의 4, 4분의 3, 3분의 2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그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니면은 전부 다 과반수죠. 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과반수 하는 것은 중요한 건 아닌데 과반수가 나오면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어떤 법이라 하더라도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말 없습니다.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회원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이런 거 자칫 꼬이가 틀리면은 아깝죠. 그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의결하고 출석하고 출석 의원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이래 보시면 되고. 자, 근데 협회가 내용은 좀 많습니다만은 우리 중개업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죠. 그래서 문제는 한 문제도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법칙. 자, 업무 위탁하는데 이거는 업무 위탁 문제가 안 나오니까 지금 볼 필요가 없고 그냥 포상금만 볼게요. 자, 포상금 지급에 등록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는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거는 교재만 볼게요. 그러면은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발했다.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다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은 누가 한다? 등록관청이 하죠. 그럼 그 신고나 고발의 대상자가 1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한마디로 무등록자죠. 그죠? 자, 2번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3번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공개사업 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 받은 자. 요 4명이에요. 자, 이거를 다르게 보면은 자, 뭐냐면은 우리 법에서 벌이 제일 큰 게 제일 못하게 하는 게 무등록자.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하는 게 제일 못하게 합니다. 제일 못하게 한다는 말은 벌이 1년에 1천 줘가요? 3년에 3천 줘가요? 3년에 3천? 무등록자 3년에 3천이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등록할 수 없는데 부정하게 등록을 했다는 말은 물론 무등록자하고 차이는 있어요. 무등록자는 애당초 등록을 안 했고 이 사람은 등록을 하기는 했지만 부정하게 등록했다.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도 3년에 3천이에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양도했다. 자격증 대여 양도했다. 빌렸다. 빌려줬다. 전부 다 1년에 1천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포상금 대상은 한마디로 형벌의 대상이어야 된다. 형벌의 대상이 아니면 포상금 대상은 안 된다. 그죠?
그런데 거꾸로 형벌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전부 다 보상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저번 주에 금지 행위에서 1년에 1천, 3년에 3천 했죠. 그죠? 이것도 형벌의 대상이죠. 보상금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무등록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못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법을 어기는 것, 등록자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거. 요게 대상이 돼요. 자, 보상금 지급 범위에 보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보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자, 그러면은 이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보상금은 그러니까 형벌의 대상이죠. 형벌의 대상이다. 그러면은 벌금을 받았어요. 이 벌금은 누가 가지고 가느냐 하면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국고, 벌금 받아고 국고로 들어가요. 보상금 지급은 누가 한다? 등록관청해야죠. 내가 돈을 받아가고 내가 지급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벌금을 받기로는 국가가 가져가고 보상금 지급은 등록관청이 한다. 등록관청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일정 부분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50만 원 이내로 한다. 자, 만약에 50만 원 이내로 한다라면은 2만 원 지급해도 되죠. 그러면은 포상 신고하고 보상금 지급받을 때 갔다 왔다 차비하고 밥값도 모자란다. 그럼 신고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그런데 국고에서는 많이 주고 싶다. 많이 안 주고 싶다. 많이 안 주고 싶다. 국가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어요. 뭐로 통제하느냐면은 말 잘 들으면은 돈 지급 많이 합니다. 말 안 들으면 지급 안 해요. 그러면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것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자, 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볼게요. 자, 포상금은 위반 행위자가 행정기관에서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게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발각됐는데 고발했다. 지급하는 건 아니다. 그죠? 자, 발각 전에 신고나 고발해야 되는데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한다. 그러면은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해야 돼요. 공소 제기를 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해야지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서 한해서 지급한다. 그러면은 보상금을 지급하려면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돈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형벌의 대상이라 그랬죠. 형벌은 누가 주냐? 판사가 땅땅땅 하죠. 그죠? 판사 앞에 세워야 돼요. 판사 앞에 세우는 것을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공소제기를 줄여가지고 기소라 그래요. 그럼 기소유예는 뭐냐면은, 자, 말 뜻은 이 말이 말 액면 그대로 하면은 무등록자 보상금의 대상이 되죠. 그러면 판사 앞에 세워야 되죠. 그죠? 근데 무등록자가 도망을 갔습니다. 못 잡았어요. 그럼 무등록자하고 비슷하게 생긴 인형을 판사 앞에 세워놓고, 그래서 무등록자니까 벌 주세요 할 수는 없죠. 잡힐 때까지 공소 제기하는 거를 유예시켜야 되겠죠. 액면적인 말 뜻은 이건데 그 말이 아니고, 자, 검사가 공소 제기했어요. 그러면 검사가 예를 들어서 구형을 하기로 5년 주세요 하고 형을 구한 다음에 판사 보고 5년 때려 주세요. 그러면 판사가 하는 것은, 검사가 하는 것은 구형이고 판사는 선고를 합니다. 그럼 5년을 줄 수도 있고 1년을 줄 수도 있고 집행유예를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5형을 구형했는데 1년을 주든지 집행유예를 받든지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검사 입장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사람 잘못했으니까 벌 주세요 했는데 무죄 판결 났다. 이게 제일 검사 입장에서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담으로 이래 이야기해요. 판사가 술 마시러 가면은 좀 비싼 데 가겠죠. 그죠? 판사가 술 마시러 가면은 2명이 좀 있다가 온대요. 누가 오겠습니까? 2명이 온다 그러니까 누가 하는 말이 아가씨하고 아줌마가 온다는데 그거 아니고 검사하고 변호사가 온대요.
변호사는 술값 내주고 검사는 빌로 무죄 판결만 내리지만 무죄 판결을 받으면 검사는 어느 정도 타격이 되냐면 검사 옷을 벗어야 될 정도로. 그러면은 자, 검사가 이 사람 잘못했으니까 벌 주세요 그랬어요. 판사는 반드시 벌을 줘야 됩니까? 잘못해도 안 줄 수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잘못했어요. A가 잘못했는데 잘못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더라. 빵을 훔쳐 먹었다. 왜 빵을 훔쳐 먹었냐? 집에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배가 고파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 빵을 훔쳐 먹었다. 빵을 훔쳐 먹는 건 잘못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애가 참 착실하고 그런데 그냥 놔두면 또 빵 훔쳐 먹을 수밖에 없죠. 배가 고프니까. 그럼 좀 유관기관에 좀 보살펴 주라 하고 특별히 봐줄 테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무죄 판결 받으면 검사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에요. 그럼 검사는 판사가 무죄 판결 내릴 것 같으면은 공소 제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한 게 낫죠. 검사 입장에서 봐줘가지고 공소 제기 안 하는 것을 기소유예라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불기소 처분했다 지급한다 안 한다? 불기소 처분했다 공소 제기 안 했다는 말이에요. 지급하는 거 아니죠. 무죄 판결 받았다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무죄 판결 누가 내려요? 공소 제기했네요. 무죄 판결 받아도 지급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포상금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라. 등록관청에 지급하라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에 제출하고 그러니까 신청서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여기에 틀리게 2개월이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문제가 나올 때는 의미 없는 2개월이었는데 지금은 2개월 아니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몇 개월 이내 지급한다? 1개월 이내 지급한다. 이건 한 바퀴 다 돌고 나면은 2개월 아니라는 게 중요하다는 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의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은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해서 미리 합의해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합의된 방법에 따라서 지급한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자에게 지급한다. 이 부분도 앞뒤로 틀리게 자주 나왔어요. 자, 한 개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했어요. 공동으로 신고를 했다는 말은 같이 왔다, 따로 왔다. 같이 왔다 이 말이에요. 한 개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명이서 공동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50만 원씩 준다? 50만 원 가고 나눠준다. 나눠주겠죠. 그죠? 한 건당 50만 원 그랬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 법을 만들기 전에는 입법 예고를 합니다. 입법 예고할 때는 뭐라 했냐면은 적절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이랬어요. 적절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배분하는 게 적절한지 명확하지 않죠. 그럼 예를 들어서 A 한 명하고 어른 한 명하고 같이 공동으로 신고했다. 그럼 A는 10만 원 주고 어른 40만 원 주고 이러면 되겠죠. 그죠? 어른이 40만 원 받은 어른이 애 보고 10만 원 주면서 이 10만 원 갖고 친구들 까자서 빵 사 먹으면 배부르지? 그럼 애들 뭐라 하겠습니까? 10만 원 가지고 배부르면 40만 원 받아가 너 배 터지 죽겠다 이러면. 적절하다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 균등하게 배분. 물론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얼마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대로. 그 다음에 한 개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와 고발이 왔어. 2건 이상 신고나 고발이 왔다. 아까 2명 이상의 공동으로 신고나 고발을 했다는 말은 같이 했죠. 그죠? 2건 이상 신고나 고발을 했다는 말은 같이 왔다. 따로 왔다. 따로 왔죠. 이럴 때는 당연히 최초로 신고나 고발자에게 최초 신고나 고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것도 요래 가지고 이래 들어오고 요래 가지고 이래 틀리게도 자주 나왔어요. 당연한 이야기고.
자, 그 밑에 행정수수료 볼게요. 지금은 다른 거 아무것도 보시지 말고 안에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볼게요. 수수료 내는 게 그 이제 법에서는 행정수수료라고 안 돼 있고 그냥 수수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행정수수료 말을 하는 이유가 우리 중개보수도 몇 년까지만 하더라도 수수료라고 했어요. 이것도 수수료 구분한다고 행정수수료 적었는데 이제는 수수료 중개보수는 중개보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대로 수수료라고 하면 돼요. 자, 공인중개사 자기 시험에 응시하는 자,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하는 자,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본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자, 본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요거 수수료 낸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6개 지문에 자주 나왔어요. 6개 외우는 거 쉽다 어렵다. 귀찮다 그죠?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공무원이 어떤가 하면서 관인 도장을 찍어주면은 반드시 도장값 내야 돼요. 공무원이 도장 찍으면 도장값 내야 돼요. 다른 질문 할게요. 우리 주로 임대차 계약, 주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사회생활 할 때는 전세 계약이라고 표현하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하면 현실적으로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동사무소가 확정일자 받아야 되죠. 확정일자 받으러 갈 때 뭐 가져가야 돼요? 계약서 원본 가져가야 되죠. 또 방금 했잖아요. 도장 찍어주면은 도장값 내야 되죠. 그 도장값을 우리 법으로 표현하기로는 수수료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거기에 공인중개사 자기 시험에 응시하는 자 원서 받죠. 인쇄가 되어 있지만은 도장 찍혀 있죠.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한다. 자격증 새로 내주죠. 도장 찍혀 있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한다. 나중에 등록증 받죠.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한 자 등록증 받죠. 도장 찍혀 있어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한다. 신고 필증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다시 받죠. 그죠? 아, 공무원이 새로 해가고 도장 찍어주는 것, 요거 수수료 내는구나. 이러면 돼요. 그러면은, 이 수수료는 동전으로 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지폐로 내야 되겠습니까? 이거 문제가 나오면은 굉장히, 이 문제가 나오면 틀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동전으로 내야 된다. 지폐로 지폐로 내야 된다. 동전으로 내도 된다. 수수료 낼 때 동전으로 내면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지폐로 내도 안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에게 현금을 주는 것은 뇌물이에요. 카드로 통째로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 수수료를 어떻게 내느냐 하면은 국세하고 관련된 것은 수입 인지로, 지방세하고 관련된 것은 수입 정지로 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등록 신청할 때 수입 정지를 사가지고 같이 신청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등록증 받을 때 잠깐만 기다리세요 해가지고 수입 정지 사고 받아갖고 신발라서 뒤에 붙여갖고 그냥 가는 게 맞습니까? 신청할 때 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등록증 교부 받을 때 수수료 낸 게 아니고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낸다. 이해됩니까? 정지를 사가지고 미리 신청하죠. 등록증 교부 받을 때 수수료 낸다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신청할 때.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얼마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 없죠. 시험 칠 때까지 한 번도 이야기 안 해요. 그럼 여러분들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얼마냐 물으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지금은 처음이라서 모르는데 시험 치기 전에 물으면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다. 시험범위 아니죠. 절대 대통령령이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가 아니고 거기 박스 바로 위에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시험범위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금액은 얼마인가는 몰라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수수료 어디에서 정하는 수수료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다.
수수료는 한마디로 도장 찍어서 받는 것만 수수료 냅니다. 그러면은 고용인을 고용신고하면은 뭐 받는 거 없어요. 수수료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인장 등록한다 뭐 받는 거 없습니다. 수수료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아, 공무원이 도장 찍어서 내는 것을 도장 찍어 주는 거, 도장값 내야 된다. 요게 수수료다. 그러면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다른 거 있는 거는 지금 볼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86페이지 행정처분 및 벌칙. 요거는 조금 쉬다가 보겠습니다.